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GV60에 관련된 영상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개괄적인 영상과 또 상품성에 관련된 영상. 그런데 이제 메일을 많이 주셨어요. 특정 옵션과 관련해서 가치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페이스 커넥트 요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4륜구동 모델로 가야 되는데 4륜구동 모델은 성능이 더 확장이 되긴 하겠지만 페이스 커넥트가 플러스가 되는 그 이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느냐 이 질문하고 190만 원에 판매되는 백앤올옵션 이 오디오를 과연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먼저 페이스 커넥트 생각보다 동작이나 인식이 좋았습니다. 지문 인식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그 패턴으로 하게 되면은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 7, 8번 손가락을 띄었다 붙였다 해야 되는데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네, 4번, 5번 정도면 인식을 했습니다. 먼저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서 손가락 지문을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스 커넥트를 활성화시키면 B필러 상단에 있는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사용자가 그 앞에 서서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동작이 되는데요. 문을 열 때는 도 개폐를 위한 센서에다가 손가락 지문 등록한 손가락을 대면 바로 B필러에 있는 카메라가 녹색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인식을 하면 바로 문이 열리거나 잠깁니다. 이게 불과 한 2, 3초 만에 이루어지고 있고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손가락을 뭐 이렇게 됐든 옆으로 됐든 거꾸로 됐든 지문 인식을 통해서 카메라가 바로 활성화가 되고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면 뭐 1, 2초 안에 늦어도 1, 2초 안에 사용자를 인식해서 문을 열거나 잠궈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불편, 뭐 거기서 오래 서 있으면서 인식이 안 돼. 제가 한 15번 해봤어요. 오류가 나는지 아니면 딜레이가 있는지. 그런데 테스트를 하는 동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어떤 경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성도가 높게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인 키 없이 뭐 나 키 잘 잃어버리고 어디다 뒀는지 그리고 또 어디 잘 흘리고 다니고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미래의 전기차, 차세대 전기차를 이걸 뭐 차와 사람 간의 감성적인 교류다, 감성적인 연결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진보된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상당히 좋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은 4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보조금이 절반밖에 나오질 않아요. 기본가 5,590만 원 기본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옵션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옵션을 뭐 아무리 선택을 다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이게 성능에 관여하는 파워트레인은 자동차의 원래 본연의 가치에 환산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기준 가격이. 그래서 4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지역에 따라서 뭐 450만 원서부터 한 600 얼마 뭐 그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 줄어든 것만큼 더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4륜구동은 500 플러스 줄어드는 보조금이 더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모델은 1,050만 원에서 또 플러스 줄어드는 만큼이 더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할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성능에 대한 지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실질적인 가격 차이를 보조금 줄어드는 것까지 해서 한 1,500만 원으로 본다 그러면 1,500만 원을 추가하고서 한 260마력 정도의 성능을 얻는다. 이거는 속된 말로 개꿀입니다. 내연 자동차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내연 자동차는 100마력만 올라가도 한 1,000만 원 이상, 높게는 한 2,000만 원 정도 갭을 내고요.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 AMG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 그 퍼포먼스 모델이라 해서 3, 40마력 정도 올려놓고서 한 2,000만 원 더 높여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포르쉐는 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선형적으로 전력을 걸어서 리니어한 출력을 빼기가 좋은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무려 260마력이나 업이 되면서 추가 비용은 한 1,500만 원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모델로 가시는 그 성능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치는 충분한데 거기에 페이스 커넥트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미래 지향의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를 맛보는 그런 감성적인 연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앤올옵션 이 옵션 190만 원 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될 수 있으면 기본 모델을 구입하시든 아니면 고급형 퍼포먼스 모델을 구입하시든 이건 가급적이면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가격 대비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오디오 시스템 자체의 뭐 해상력이라든지 음압, 출력도 마음에 들지만 이 제네시스 GV60의 차음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전면부, 그 다음에 측면부에 모두 이중 차음 글라스를 사용하기도 했고 하부 쪽에 차음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
상당히 정숙해요. 아이오닉5나 EV6보다 한 차원 더 조용한 실내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앤올ufsen 이 17 스피커 시스템인데요. 이 GV60에 들어가 있는 뱅앤올ufsen 오디오 시스템도 프리미엄 브랜드, 만약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에 만약에 이 옵션이 적용이 됐다 그러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가격을 책정해도 될 만한 그런 정도 수준의 오디오 시스템, 성능, 뭐 해상력, 뭐 음악, 출력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포르쉐로 넘어가면 바로 800만 원, 900만 원 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뭐 포르쉐하고 이 제네시스를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뭐 브랜드 자체의 어떤 밸류라든지 타겟층, 그다음에 뭐 그 상품군의 어떤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성능만 놓고 보면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가는 최고급형 오디오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뱅앤올ufsen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해야지만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요 기능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GV60의 소음 차음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역상 사운드로 상쇄시켜주는 노이즈 캔슬링이죠. 헤드폰, 음향기기의 노이즈. 요즘 노이즈 캔슬링, 뭐 블루투스 이어셋에서조차 노이즈 캔슬링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이거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변속기와 같은 소음을 일으키는 그런 물리적인 장치 자체가 없고 극도로 제한된 전기 모터에서 제한된 어떤 소음들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부 소음이 좀 더 도드라지게 전체적인 소음의 양은 줄어들지만 특정 부분의 소음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소음이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슬리는 부분의 소음을 역상 사운드로 인해서 상쇄를 시켜주게 되면 정숙성이 더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네시스 팀이 뱅앤올ufsen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와 어떤 부분에 주력을 했냐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역상 사운드를 내기 위해 그 폭넓은 주파수 대역을 구현하기 위한 출력 부분 그리고 스피커의 해상력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음을 해본 결과 19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꼭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옵션 분석하는 영상에서는 이건 뭐 빼실 분은 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넣으세요. 이거 굉장히 가격 대비 가치가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품입니다. 그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륜구동 모델, 스탠다드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과 사피 브레이크 요거, 그 다음에 19인치 휠 타이어, 20인치보다는 19인치를 저희는 추천해 드리는 게 전비, 승차감, 그리고 또 뭐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제네시스 EV60의 사이즈의 전기차라 그러면 19인치가 여러모로 밸런스 면에서는 좋지 않은가. 하지만 익스테리어 측면에서 좀 더 큰 휠, 또 시원시원한 휠을 이번에 20인치 휠도 보면은 뭐 개그울 따위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네시스인데 멋을 EV라 그래도 멋을 또 익스테리어의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지 어떻게 불판 휠, 불고기 구이판 뭐 이런 거 달아놓을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력 특성을 잘 고려해서 20인치 휠을 장착을 하더라도 뭐 전비가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20인치 휠 가실 분들은 약간 뭐 승차감 딱딱하고 전비에 약간 손해가 보더라도 뭐 보여지는 어떤 멋 또 익스테리어의 감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끽하시겠다면 20인치로 가셔야 되겠지만 아이 뭐 보는 게 뭐 대수야 밸런스 좋은 게 좋지 또 승차감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게 좋겠어 하면 19인치 거기에 전자 프리뷰 서스펜션 네 요거 선택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구성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를 선택하실 때 필수 옵션 중에 하나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입니다. 요거 270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옵션 가격은 좀 약간 비싸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옵션 세부적인 항목이라든지 만족도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꼭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형이든 뭐 중간형이든 고성능이든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나파 가죽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고 헥사고날 패턴의 알루미늄 마감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대시보드 앞쪽에 그리고 도 트림 쪽에 가니쉬 쪽에 들어가는데 가니쉬의 패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니쉬 전체를 통 알루미늄 마감재로 아예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폭넓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실내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차이가 이 옵션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센터 터널 쪽에 위쪽에서도 이 헥사고날 알루미늄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여기 또 크리스탈 스피어하고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요거 꼭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컨비니언스 패키지 요것도 이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들어가거든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전기차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이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에르고 시트 7개 공기 주머니로 다양한 어떤 그 자극을 주는 에르고 시트가 또 제네시스에 최근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하고 에르고 기능과 릴렉션 컴포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컨비니언스 요 두 개는 제값을 하는 옵션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직 차도 안 나왔는데 뭐 우리가 상품성 좋다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느냐. 전문가가 이렇게 좀 약간 시니컬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왜 영화 보실 때 그 평점이 9점이 훨씬 넘어가는데 평론가들 딱 뒷짐지고서 에헴 하면서 6.5점, 6점 주면서 아직은 뭐 이 정도 영화야 뭐 스토리가 개연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가 나오든 에헤 좀 지켜봐야지 에헴 이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좋은 건 기대된다 이렇게 사심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토교를 하는 건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건데 자동차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흠을 찾아가지고 얘를 좀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제조사 까는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흠집을 내가지고 이게 나오기 전에 야 이거 좀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못 보는 결함을 내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조사를 혼내서 소비자들을 좀 카타르시스 느끼게 시원하게 일관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조회수도 막 빵빵 터뜨리고 그 돈으로 맛있는 쇠고기도 사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하려고 사실 오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신기술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러한 신기술을 배워나가고 체득하는 부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오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그에 걸맞는 제품, 그에 걸맞는 자동차를 내놓으면 우와 이런 게 나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 모델 3 시승하고 나서 그 테슬라 관련된 기사들을 아주 막 폭풍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단차 따위는 저희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완성도면은 단차 이렇게 앞서가고 판을 바꾸는 기업인데 단차 해결될 겁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현대 차례예요. 제네시스 차례입니다. 제네시스가 시장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상품성을 가진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 부분에서 GV60를 통해 놀라운 모습들, 기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네시스든 현대든 내연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형 전기차들 보면은 출력 걸 때 아주 눈치 많이 봤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얹어주게 되면은 내연 자동차 어떻게 판매하지? 야, 여기가 좀 오버 아니야? 그러면서 간을 보는 그런 스탠스에서 지금 제네시스 GV60 나온 거 보십시오. 고성능 모델이 기본이 435마력입니다. 부스트 모드로 10초 동안 일어나곤 하지만 390마력으로 0, 100 4초에 엄청난 힘을 3000rpm 초반대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성능, 3000rpm 초반대에서 누리는 490마력, 0, 100 4초 이 성능은요, 내연 자동차로 따지면은 700마력 정도는 돼야 됩니다. M5 263AMG보다 체감적으로 가속 성능, 물론 뭐 RPM이 그런 차들이 한 6000rpm, 막 6500rpm 도달해서 최고 출력을 내게 되면은 그 절대적인 어떤 출력 수치가 높은 그런 차들이 더 시간 대비 인류는 높겠지만 어쨌든 가용 영역에서 느껴지는 체감 성능은 3000rpm 초반에서부터 490마력이 발휘되는 GV60가 훨씬 더 가열차고 짜릿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능을 6,900만 원 후반대, 7천만 원이 안 돼요. 옵션 다 합치게 되면 이제 계산상으로는 7,040만 원, 7,050만 원 되는데 개소세 3.5% 적용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6,970만 원 그 정도로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조금까지 합산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치면 지역에 따라 뭐 4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평균 500만 원 잡게 되면은 뭐 한 6,400만 원, 6,500만 원에 이 정도 성능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연 자동차에서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그것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첫 번째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성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그러면서도 고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편의 장치들,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다 해놨고요. 이걸 다 포함을 해도 8,000입니다. 8,450, 뭐 8,470 정도 올라가는데 역시 보조금 적용받으면 한 7,000 후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490마력, 부스트 모드에서 490마력이 나오는 제네시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거의 빠짐없는 첨단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시스템과 같은 생체 인증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스피어, 진짜 크리스탈 스피어는 보시면은요, 예, 이거 앞으로 제네시스의 상징성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정말 디자인 잘했고 감각적입니다. 이건 앞으로 나오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에 다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네시스에서 일단 잘한 부분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은 기대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가 나왔어요. 실체가 나왔는데 뭐 준비 부족으로 결함이 발생하거나 뭐 기능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기대했던 바에 좀 못 미치는 게 있으면 그때 지적하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기대를 해서 이렇게 사람 흥분하게 만들더니 정작 그래서 돈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야? 그때 가서 지적하고 그때 가서 까도 늦지 않습니다.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내가 말이야 매눈을 가지고 뭐가 너희들이 허점에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나의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까주겠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랑하는 자동차 환자들은 자동차와 관련돼 있어서 정말 상품성이 좋은 자동차,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앞으로 미래 환경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나에게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모습에 가장 근접한 자동차가 지금 GV60예요. 그리고 eGMP를 활용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이오닉5라든지 EV6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기본적인 프로포션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내부에서는 마감, 그리고 또 뭐 시트 구성, 또 도어 트림이라든지 마감재 구성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같은 베이스의 자동차인가 싶은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아이오닉5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 아이오닉5와 GV60가 보여주는 가격 차이보다 지금 담겨져 있는 가치나 만족도는 GV60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5 사용자로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워가지고 이거 전기차를 하나 더 계약을 해야 되나, EV6 GT를 취소하고 GV60 고성능으로 가야 되나 지금 그 고민에 사실 빠져 있는데, 어찌됐든 출시되기 직전에 이렇게 인상적인 어떤 부분들 또 특이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일단 기대를 하시고, 그리고 실체가 나오고 이걸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뭐 만족하는 부분, 또 기대 못 미치는 부분, 실망하는 부분 그때 가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GV6에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 사항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